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방송 4개째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차라리 안 찍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도 방금 들더라고요. 예, 유튜버님들 보면은 막 조명도 밝히고 편집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애따 모르겠다 그냥 방송만 켜놓고 얘기만 하는 거라서. 그래도 작년 목표이자 올해 목표는 항상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라서 한번 이어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 퇴학처분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재심을 많이 하죠. 시도징계조정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데 절차는 그래요. 퇴학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5일 안에 이제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가서 이제 징계조정 심의를 받는 거죠. 가면 이제 또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보호자님하고 가서 또 문서 질의응답도 하고 또 저희가 문서도 작성해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 그 당시 상황들을 법리적으로 작성해서 또 하는 거죠. 좀뭐 징계라는 게 좀 무슨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것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뭐 재판 가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다툼이 없는 사건들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제 된 사건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그때 당시 상황 뭐 피고인이 좀 현재 상황이 곤란하고 뭐 키워야 될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는 방식대로 여기에서도 다툼이 있는 건 최대한 쟁점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정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조정위원회 가서 그때 당시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 막 말씀드리고 그런 의견서 작성하고. 근데 이분이 놓쳤어요 그거를. 네, 그걸 놓쳤어요. 15일 안에 하셔야 되는데 예, 그 15일 안에 못했어요 그걸. 예, 받으면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애도 학교에 말을 안 했고 부모님도 그냥 선도위원회 한다고 하니까 뭐 저번에처럼 뭐 정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신 거고. 근데 애가 말이 없길래 학교를 안 가길래 물어보니 퇴학 처분 당했다고. 어. 그래서 학교랑 통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생업도 바쁘시니까 그래서 15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으로 가셔야 되는 사안이었죠. 징계조정위원회가 잘 되는가요? 행정심판이 잘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심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잘 되는 거는 없어요. 어느 게 더 잘 봐준다, 어디가 더 관대하다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재심을 먼저 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재심은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보호자님이 최대한 가서 애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고. 근데 이제 행정심판 오로지 문서로만 하는 거니까 그건 좀 간절함 가서 학생도 좀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재심위원들이 조금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더 잘 인용이 되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절차상 재심이 한 게 있다는 건 재심을 하라는 거죠. 재심부터 하고 안 되면 행정심판 가자는 거죠. 행정심판 진짜 싸우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는 거죠. 어. 부당한 것도 다투는 거니까 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래도 부당하다.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학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 시민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학생들 선도위원회 징계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이 있죠. 음. 이제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잘못해서 퇴학 처분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그 초중등 교육법에도 단계를 이렇게 밟아서 하라고 돼 있고 학교에서도 이런 단계를 최대한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또 학생이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그러면 몇 단계 건너뛰는 경우도 있죠. 네, 교권보호위원회 같이 열리면 난감하죠. 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저번에 선도위원회 몇 번 열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출석정지 나오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 없이 갔는데 며칠 뒤에 부모님한테 전화 와서 퇴학 처분 나왔다고 몇 월부로 등교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청구서가 들어가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징계조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집행정지를 넣을 수 있고. 네, 지금처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퇴학처분은 말 그대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매우 가중한 처분이라서 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좀 남발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이분도 실업계 학교인데 그래서 이렇게 퇴학처분 학교죠. 학생도 처음에 저번에도 했는데 흡연이죠. 제일 많은 게 흡연, 조퇴, 결과, 결석 이런 것들인데 무단 결과, 무단 결석 이런 것들인데 수업 시간 안 들어가면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라면 먹으러 갔어요. 뭐 이렇게 체육관에 잤어요. 뭐안 깨우쳐서 잤어요.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선생님들도 교권이 워낙 침해가 되고 추락을 하다 보니 자는 애 괜히 깨웠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안타까워요. 제가 학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퇴학을 당해 보니까 이 친구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걸 그때서 느낀 거죠. 다른 애들 학교 가고 노는데 나는 더 이상 학교 갈 수 없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보호자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중점은 그거였어요. 이제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네. 좀 안타까웠죠. 조금 네.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장 처분이죠. 이것도 퇴학도 부당성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위법성보다는 부당이 많죠. 사실 위법은 거의 없죠. 학폭위도 교육지원처로 넘어간 이후부터 위법에 대한 걸 다투긴 힘들어요. 대부분 부당성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반성문, 보호자분 탄원서, 학교 친구들 탄원서, 교사분들 절대 안 써주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한번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거죠. 퇴학은 학습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요한 처분이니까요. 한 달 뒤에 그래서 이제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위원회에서 이제 인용됐다고. 이 집행정지도 인용이 됐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부터 항상 하는 말이죠. 제발 다음부터 사고 치지 말라고. 다음에 진짜 퇴학당하면 끝입니다. 제가 2번 퇴학당한 친구도 해봤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육청에서도 네, 사실 저도 하면서도 좀 안 될 것 좀 알았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승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학교 행정심판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행정법률사무소이자 행정법률 전문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시다가 뭐 퇴학 처분이나 이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